자, 이제 이어서 이제 강론 1,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자,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요, 많은 내용들이 다 중요한데, 우리가 통상 보존 등기에서 보존 등기 신청인과 관련해서 출제위원이 정답을 가장 많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인을 공부할 때는요, 암기 방법이 요거 4가지만 일단 기억하고 갈게요. 대판, 특수 이렇게 해서 정리할 건데, 토지와 건물을 좀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나누면, 자, 흰색, 대, 판, 수. 이게 토지고요. 토지고, 그 다음에 대, 판, 특, 수. 이렇게 해서 이 노란색은 건물이에요. 그러면 일단 토지와 건물이 구분이 된다, 그죠? 지금 내용상의 부분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판수는 토지에만, 특은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일단 그거 생각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럼 대가 뭐냐면요. 자, 대는 자, 대장상에서 최초 등록한 자. 대장상에서 최초 등록한 자가 보존 등기의 신청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초 등록한 자가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망하면 이 최초 등록한 자의 상속인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고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는 토지 건물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대장상에 최초 등록한 자, 그 자가 뭐 했다면 그렇죠. 사망을 했다면 최초 등록한 자의 상속인 또는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보존 등기 신청인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판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정 판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정 판결을 받은 자라면 다 보존 등기 신청인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확정 판결이라는 개념은요, 3가지 판결이 있습니다.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그럼 이 3가지 판결을 우리는 묶어서 확정 판결이라는데,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판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이행 판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형성 판결, 어떤 판결이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라면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인 판결이 어떤 거냐, 이행 판결이 어떤 거냐, 형성 판결이 어떤 거냐, 지금 여러분이 크게 궁금해 안 하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냅두세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만 암기하면 되느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째,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 3번은 어디에만 적용이 된다? 그렇죠. 건물만 적용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째. 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 배운다, 그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우고 있다라는 말은 미등기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래서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비등기일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기등기일 때
기등기라는 말은 이미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얘네만 건물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존 등기에서 또 특이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금방 등기 신청서 공부할 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원일 목신필관 기억하셨죠? 이 부원일 목신필관은요. 신청서를 기록할 때 어떤 사건의 등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록해야 될 필요적 기록사항들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부원일 할 때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 있잖아요. 자, 원인과 원인 일자가 없는 등기는 없어요. 원칙은. 그런데 보존 등기만큼은 원시 취득의 사유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과 그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특이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보존 등기를 제외하고 나면 권리 등기는 원인과 원인 일자 반드시 기록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존 등기만큼은 원인과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왜? 원시 취득이므로. 그래서 보존 등기일 때만큼은 원인과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 게 특이점이니까 요거는 좀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이렇게 이제 가볍게 터치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메일 정리 노트 OX 잠시 보실래요? 오늘 받은 거. 네, 거기 보시면 등기한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라고 되는데 원인 일자, 원인과 원인 일자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럼 2번 지문을 좀 볼까요?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 이쪽에 한번 볼래요? 특별자치도지사 확인, 시장 확인, 군수 확인, 구청장 확인. 그럼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뭐만? 그렇죠. 건물만 보존 등기 가능하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2번 지문을요.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 이때 보존 등기할 수 있다면 틀려요. 그래서 건물만 된다라는 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은 건물만 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부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되는 건데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여러분 교재에, 보존 등기는 254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 되어가 있다. 그죠? 이제 그거 기존에 일단 공부하셨던 분들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궁금해서 읽어보고 싶다 하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읽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게 되면 여러분 교재 어디를 보시느냐 264페이지를 보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단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이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다. 소유권 일부. 여러분, 이 소유권 일부 이렇게 읽으니까 그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권리의 일부를 말하거든요. 자, 권리의 일부 제가 우리 등기법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맞아요. 그럼 소유권의 일부 이 말은 동의어가요. 소유권의 일부니까 소유 지분이에요. 소유 지분.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소유 뭐다? 지분 이전 등기다라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지분
지분 얼마든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지분의 담보 제공할 수도 있고, 지분에 그래서 저당권도 되고 다 되는데,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 등기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의 개념. 나중에 다 연결시켜서 가야 될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잠시만 보시게 되면요. 그게 양괄로 2번에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쭉 보면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 공동소유에 관련된다. 공동소유라는 것은 결국은 공유라는 거잖아요. 그럼 공유라는 말은 지분을 가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유와 관련되는 등기들은요, 우리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과정에서 다룰 거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소유 지분 이전 등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소유 지분을 이전할 때는요, 기존에 자기가 이전하고자 하는 지분을 신청서에 기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내용만 간단하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정리노트 OX를 보시게 되면 3번에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분을 이전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등기 원인의 분할 금지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의 개념적 정리만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267페이지를 볼까요? 267페이지를 보면 수용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많은 원인이 있을 건데, 자, 볼게요. 자, 소유권, 자, 이전 등기에 이 앞에 많은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원인. 그러면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신탁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다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그 앞에 원인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원인일 때 어떤 등기가 진행이 되느냐, 그 개념적 정리만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럼 이 말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자, 국가나 지자체 또는 관공서, 이제 그런 자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사업 시행자의 범주에 넣어버려요. 사업 시행자. 그래서 통상, 자,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그 관공서 있잖아요. 국가나 지자체. 그럼 관공서가 타인의 토지를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협의해서 또는 강제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보상금 지급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협의에 의해서든 또는 강제에 의해서든 타인의 토지를 관공사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절차와 관련되는 등기가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래서 수용은요, 그 주체가 관공서 또는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자, 국가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여러분의 토지를 보상금 지급하고 수행을 해오는데, 그러면 등기를 신청을 할 때요, 상대방의 협력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협력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공탁을 걸어놓고 강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수용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 절차상에서 국가 앞으로 등기해 가는데 허위 등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관공서나 사업 시행자가 뭐에 의해서, 그렇죠,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요거 하나 꼭 좀 체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그럼 수용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국가관공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협의에 의해서 또는 강제에 의해서 취득해 나가는 절차이다라고 정리하시고, 그러면 수용에 의해서 국가, 관공서, 지자체, 사업시행자 앞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메일 정리 노트 잠시만 볼까요? 4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자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자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사업시행자겠죠.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재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수용은 단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국가나 지자체, 즉 관공서가 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촉탁할 수도 있고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게 되면 269페이지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근래에 들어가지고 출제원이 사례형으로 자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은요,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잠시만 볼게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때 이 진정명의 회복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무권리자로부터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거든요. 무권리에서 유권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원칙이. 근데 무권리에서 유권리가 나오는 경우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왜 이 개념을 지금 좀 설명을 하고 싶냐면, 민법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면 민법에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대표적으로 비진이, 허위, 착오, 사기, 강박, 계약해제, 가담법, 실명법. 통상 우리 부동산 민법과 관련해서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8가지 민법에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이 보호 규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게 진정명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비진이, 허위, 착오, 사기, 강박, 계약해제, 가담법, 그 다음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 해서 8가지 비진이, 허위, 착오, 사기, 강박, 계약해제, 가담법, 실명법, 여기에 각각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마 민법 총칙, 민총에서 배우고요. 계약해제는 계약법에서 배우겠다, 그죠? 계약법. 가담법과 실명법은 민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8가지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과 관련되는 대표적 사례. 자, 사례. 진정명의 회복과 관련되는 대표적 사례. 자, 볼게요. 자, 현재 등기부상에서 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등기가 무효입니다. 이 등기가 현재 여기 보는 관로 안의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 그럼 무효라면 이 등기는 뭐의 대상이 되냐면 말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원칙. 이 등기는 무효이므로 갑은 이 등기를 뭐 함으로써 말소를 함으로써 이렇게 말소를 함으로써 갑은 소유권을 다시 찾아온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당연히 등기가 무효면 말소 등기를 해서 찾아오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이게 원칙인데 단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1.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 소유권 이전 매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여기서 보는 우리가 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대표적으로 가장매매라고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매매가 가장매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매매는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럼 무효가 되면 갑은 이 등기 말소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을하고 A라는 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여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A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 A는 제3자가 되거든요. 제3자. 이렇게. 그럴 경우에 이때 갑과 을 사이에 이 매매가 가장 매매이므로 갑이 이 등기를 말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이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면 자, 제가 이 등기를 말소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 등기가 없어지면 이 전세권 등기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등기가 소멸이 되면 전세권 등기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 등기를 말소하려면 이 전세권자 A의 승낙서가 필요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령 똑같은 사례인데 여기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 설정 A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 제3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이 등기 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자에 뭐가 첨부가 된 거다? 그렇죠. 승낙서가 첨부되었기 때문에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요. 무효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거든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말소할 때는 이자에 뭐가 필요하다? 네, 승낙서가 당연히 들어와야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아래의 경우는요. 금방 실체관계의 내용이 허위 표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허위 표시라면 무효가 맞거든요. 그럼 이 등기를 말소하려면 역시 이자에 뭐가 들어오면 승낙서가 들어오면 이 등기 말소를 하면 돼요. 그런데 허위 표시에 의한 제3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A가 승낙해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승낙서를 주지 않겠죠. 않으면 갑은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해서 만들어진 게 그러면 갑은 자기 앞으로 등기만 가져오면 되니까 3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갑 이렇게 등기를 받아오고 이때 원인은 뭐가 된다? 그렇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갑명의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봐도오면 선의의 제3자 이 권리도 갑이 뭐 하게 된다? 인수를 하게 된다고 이전 등기가 되니까 그러면 얘도 보호되고 갑도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아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선생님 위 경우하고 아래 경우 뭐가 차이냐? 이 제3자가 여기에 있는 민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가는 자이냐 들어가지 않는 자이냐 따라서 들어가는 자는 승낙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은 이전 등기를 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이 자는 승낙 의무를 지기 때문에 승낙서를 첨부해서 갑이 이 등기를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원칙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원칙이 아니에요. 민법에서는 예외예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의 것이 원칙,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이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고 갑은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론. 진정명의 회복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민법의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요 중요도만 여러분이 지금 체크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 민법의 기본 내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진정명의 회복이 사실 정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우리 기출문제로 나온 사례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지문을 좀 볼게요. 5번 볼게요. 갑 소유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의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어때요? 5번 읽어보고 나면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지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물론 기존에 이제 제시 두 번째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 작년에 이제 공부를 좀 하셨다가 조금 미진해서 아직까지 조금 점수가 모자라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 지문이 어떤 말인지를 알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든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이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시각화. 시각화시키는 것을 항상 습관해야 돼요.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반드시 시각화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끊어서 갑 소유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의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보자고요. 갑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이렇게 실제 시각화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적은 걸 보고 눈으로 확인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구나. 그럼 갑 소유권 보전 갑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시각화시켜 보라는 거예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된 경우 설문에서는 저당권이다. 그죠? 그건 전세권이 읽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권리든 상관없다고요. 그럼 선의의 제3자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설문에서는 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매매라는 게 전제되어 있고 통정어의 표시,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라더라도 갑은 말소를 할 수가 없다. 왜? 이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떤 등기를 해야 되느냐? 그럼 그때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런 결론. 이렇게 시각화시켜 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결론. 진정명의 회복은 민법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정리되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등기법에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낼 수 있다라는 정도의 개념적 가치, 그리고 진정명의 회복이 왜 필요하느냐, 그 정도 내용만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게 되면 271페이지에 기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환매특약 등기는 여러분이 지금 안 보셔도 좋습니다. 안 보셔도 좋고요. 이제 27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신탁 등기가 있습니다. 신탁 등기. 이 신탁 등기가요. 굉장히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요. 이전 등기인데 이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는요. 여기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딱 하나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기억하고 갈게요.
신탁 등기라는 등기가 별도로 존재해요. 여기를 보면,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를 볼게요. 수용 등기라는 등기는 없어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뿐이에요.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없어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도 불구하고 신탁 등기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일반적인 등기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출제인이 굉장히 선호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전달하고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령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있거든요. 자, 이 X 부동산이 갑고예요. 갑고. 그럼 갑고라면 등기부상에서는 지금 현재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갑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갑이 을이란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야, 내가 사실은 저 미국에 장기간 한 20년 정도 미국에 가서 좀 정착하다가 20년 후에 한국에 들어올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강남에 있는 이 건물 하나가 있는데 이 건물을 내가 과거 취득할 당시에 한 250억에 취득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매매가가 한 10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손실이 크니까 이걸 처분하고 가지는 못하고 내가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할 동안 너가 이 건물을 나의 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친구인 너가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누구에게? 친구에게 자신의 재산권의 관리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을이 뭐라고 하느냐면 친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재산권의 관리 아니겠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 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신탁 계약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신탁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럼 신탁 계약이 이루어지면 갑의 지위를요 맡기는 위탁자라고 하고요. 을을 수탁자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신탁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럼 신탁 계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재산권의 관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재산권의 관리를 하려면 등기를 을 앞으로 넘겨야 돼요? 안 넘겨야 돼요?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체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실체관계가 만들어지면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라는 방식으로 공시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등기해주면 돼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적고 을 이렇게 적어요. 자, 그럼 적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 상태를 딱 보잖아요.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X 건물이 을 것처럼 보여요? 갑 것처럼 보여요? 누구 것처럼? 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체관계의 내용은 뭐였어요?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을에게 자신의 재산권의 관리를 맡겼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등기부상에 이렇게 기록되면 속상하겠다. 그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등기부에는 별도로 수탁자 명의 아래에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래 갑건데 을인 내가 갑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을 기록해 줘야 되는데 그 등기가 별도로 이렇게 신탁 등기 이렇게 기록된다고요. 그래서 신탁 등기가 권리이자 및 기타 사항은 아래쪽에 함께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럼 몇 개의 등기가 기록되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여기에 또 무슨 등기? 신탁 등기 하나. 자, 그런데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요. 수용 등기도 되고 소유권 등기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이거 마찬가지예요. 진정 명의 회복도요. 그냥 원인의 진정 명의 회복 좋고 이렇게 등기가 되지 밑에 그 아래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이렇게 따로 기록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원인만 기록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원인도 기록하고 신탁 계약 원인도 기록하고 무슨 등기까지 신탁 등기까지 이렇게 함께 기록된다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 신탁 등기의 특징은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가는 건데 이 신탁 등기는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탁 등기를 신청할 것이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할 건데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신청을 하지 말고 동시에 신청을 하는데 지금 동시에 신청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탁 등기 자체가 중요해요. 이 신탁 등기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탁 등기란 등기 자체는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등기가 아니에요. 권리가 변동이 되는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럼 신탁 등기라는 것은 단순히 을이 이 소유권은 실제 갑의 소유권을 내가 재산권을 관리를 맡아서 위탁을 받아서 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신탁 재산임을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 단순히 신탁 등기는 내가 재산권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만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등기 자체는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는 의무자, 권리자는 표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자가 단독으로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수탁자를 권리자, 위탁자를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신탁 등기는 누가 권리를 얻고 누가 권리를 잃는 개념이 아니라 신탁 재산입니다라는 사실만 공시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등기예요. 그래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등기는 권리자가 의무자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랑 신탁과 관련되는 등기할 때는요. 신탁 등기의 말소든 신탁 등기의 신청이든 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요 개념 하나만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6번 우리 웰징리 노트 6번 문제 볼게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또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뒤에 쭉 넘기면 279페이지를 보면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 그죠? 그럼 실제, 우리가 신탁, 까지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사실 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요 부분도 조금 다뤄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유언장 작성하는 거. 예, 그래서 상속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하는 등기인데 요 두 가지 유형의 등기는요. 제가 기본 과정에서 이 두 가지는 따로 제가 교환을 만들어서 그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나와 있다 그죠?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부터 또 잠시 좀 쉬었다가요. 좀 추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촬영하시는 분, 네, 자 여기에서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요.
나왔나요? 한번 볼까요, 제가? 아, 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촬영하시는 분. 자, 여기에서요, 신탁에서 여기까지 또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가등기, 가처분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